예, 오늘은 한 40분씩 두 번. 그래서 거의 강의 2-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두 번째 주에 첫 번째 강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2-1, 2-2. 첫 번째 강의는 생명 창조되었나 진화되었나 지난주에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생명이 어디서 생겼나 어디서 기원했냐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진화론, 그러니까 저절로 생겼다. 또 하나는 창조주가 계셔서 그분의 특별한 목적으로 이 만물을 창조했다. 그러니까 진화론은 이게 저절로 생기려면 짧은 시간에는 도무지 생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진화론자들은 굉장히 긴 시간을 얘기를 합니다. 우주가 진화되는데 165억에서 200억 년. 그 지구가 진화되는 데까지는 46억 년. 또 우리 생명체, 최초의 생명체가 생긴 건 지금부터 5억에서 10억 년. 예, 사람은 지금부터 100만 년이라 하다가 이게 한 300만 년, 400만 년 점점 늘어질수록 논문이 되기 때문에 자꾸 밀리려고 그래요. 또 오랜 시간 동안에 수많은 우연의 과정을 거쳐서 저절로 됐기 때문에 진화론에서는 어떤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어떤 목적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과학자들이 주장을 하니까는 진화론은 우리가 과학으로다가 생각하고 있어요. 반면에 창조론은 전능하신 그 창조주가 그분의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그분의 지혜가 가득 담긴 그러한 그 설계를 통해서 생명체를 창조하신 거죠. 그러니까 무에서 우리가 크리에이션이라고 할 때는 항상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공간을 창조하고 시간을 창조하고 물질을 창조했다. 그리고 생명체들을 창조했다. 그 창조주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창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필요가 없습니다. 일태도 창조할 수 있고 일주일 만에도 창조할 수가 있어요. 이게 기독교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세상 사람들은 창조로 내면 그건 종교적인 거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화론이나 창조론이나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어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면은 그 현상, 진화되는 거나 창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재현성 있도록 실험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실험도 할 수 없고 아무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이나 창조론은 둘 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기원 문제는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둘 중에 내가 어느 걸 선택해가지고 믿느냐는 믿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을 선택해서 믿으면은 나는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자가 될 수밖에 없고 사람도 물질로부터 출발한 거기 때문에 사람도 물질이다. 그래서 인간 존중하는 이런 생각이 없어지게 되죠. 예.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성과 과학적인 논리로 어떤 모델이 올바른 모델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성능의 로봇을 만들 수 있나? 요새 이제 자동차 공장에 가면은 아주 지저분하고 힘들고 이런 일들은 다 로봇이 합니다. 페인트 칠하고 뭐 이러는 거 힘들잖아요. 냄새 나고 그러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로봇이 대행하고 있어요. 이 로봇한테 시키면은 임금 더 달라고 그러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말없이 일을 잘 수행을 합니다. 어떤 로봇을 만들려고 하냐면 뭐 마른 땅이든지 진 땅이든지 자갈밭이든지 어느 지형에서도 이동할 수가 있어요. 산에서도 이동할 수 있고 뭐 아스팔트에서 이동할 수 있고 크긴 2cm 이하의 로봇이고 짐을 실어 나를 수가 있고 땅굴을 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봇은 엔진이나 태양전지 전기 없이도 스스로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또 놀라운 것은 이 로봇은 자신과 같은 그런 로봇을 수백 개씩 생산해요. 로봇이 로봇을 막 찍어낸다는 겁니다. 이런 로봇 만들 수 있어요? 21세기에 모든 과학자들을 동원을 해도 이런 로봇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이런 로봇은 그런데 본 적은 있습니까? 이런 로봇. 못 봤어요. 아마 본 적은 있을 것 같은데. 이 로봇이 TV 뭔, 같은 데서나 좀 봤죠. 이 로봇이, 이런 로봇을, 이런 로봇을 만들려고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요새. 국방과학기술연구소나 미국 나사에서나 이런 겨다니는 로봇, 이런 거 있으면은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여기서 카메라로 찍으면 적 상황도 정확히 할 수 있잖아요. 자, 이게 뭐죠, 이게? 개미죠? 네. 그럼 이 개미하고 아까 그 로봇하고 어느 것이 더 우수하다고 생각합니까? 예? 개미 전기 연결 안 돼도 잘 다니죠? 네. 모든 땅 잘 다니고 굴도 파고 또 개미가 알 나가지고 수백 마리 개미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이건 개미 로봇보다 뭐가 더 지혜롭냐면 겨울에 먹을 양식을 굴에다 저장을 합니다. 개미 수천 마리 갈 때 보면 여왕개미의 지시를 받아서 질서정연하게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실제 개미는 아까 말한 사람들이 만들 수 없는 그 개미 로봇보다 더 우수하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저런 개미 로봇을 만들었다면 아마 CNN 이런 데서 한 일주일 동안 뉴스로 다 내보낼 거예요. 근데 이런 개미 진짜 그거보다 더 우수한 이 개미를 보고는 그 뭐 뉴스거리도 안 삼잖아요. 밟아서 죽이는 사람도 많잖아요. 이런 개미와 같은 이런 생명체가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정말 전능한 설계자, 또 지혜가 아주 풍부한 그런 설계자, 또 그분이 만들려는 또 계획이 있어야지만 만듭니다. 근데 진화론 이런 설계, 지성 계획도 없이 생명체가 저절로 되었다고 주장한다. 또 하나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우유 생산 공장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우유 생산 공장은 뭐 누런 풀이든지 푸른 풀이든지 풀만 들어가면은 우유가 나와요. 이 공장에서는. 근데 공장의 특징이 전기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전기 없어도 우유가 계속 나와요. 또 이 공장은 이동이 가능해요. 뭐 대전시에 있다가 저 우유 공급이 광주에서 우유 공급이 딸린다라면은 광주로 공장을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 공장은 또 공장을 만들어내요. 우유 공장이 우유 공장을 또 만들어내. 이런 우유 공장이 있으면은 식량 문제가 해결되겠죠. 그렇죠? 이런 우유 공장을 만들 수 있을까요? 풀만 집어넣으면 우유가 나오는 이런 공장 만들 수 있습니까? 없어요. 현재 기술로다는 뭐 이런 거 만들면 그 노벨상 한 50개는 줘야 되겠죠. 네. 이 우유 공장이 바로 이겁니다. 이 젖소 풀만 들어가면 우유가 나오죠. 이 젖소는 여기다 광주로 가져가면 거기서도 우유 만들어내죠. 또 젖소가 새끼 나면 또 다른 우유 공장이 생기죠. 젖소는 우유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가죽도 주고 고기도 주고 아까 그 젖소 로봇보다 더 젖소 공장, 우유 공장보다 더 이게 훌륭합니다, 실제. 이런 젖소를 만드신 그 하나님, 이런 젖소를 통해서 이 만드신 그분은 참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도 생각하지만은 여기 우리 로마서 1장 2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러므로 아무도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젖소에서 이 풀은 우리가 먹을 수가 없잖아요. 먹는 풀도 있지만은 많은 풀들은 우리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을 수 없는 풀을 젖소가 먹고 대신 우리 대신 먹고 우리가 먹기 좋은 우유를 생산해죠. 우유 가지고 우리가 버터도 만들고 뭐 저 요구르트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잖아요. 식빵 재료에 우유 없으면 맛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젖소를 보고 젖소를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가 하는 이런 하나님의 그 품성을 우리들이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 자, 그럼 생명은 어디서 왔나? 우리가 저런 젖소나 개미의 그 모양은 우리가 다 만들잖아요. 요새 조화를 보면은 진짜 꽃하고 별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조화는 생명이 없죠. 예, 이 젖소를 우리가 모양은 비슷하게 만들어도 생명이 있는 젖소, 젖이 나오는 젖은 만들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젖소에 뭘 우리가 못 만드나, 개미에 뭘 못 만드냐면 개미나 젖소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근데 1862년 프랑스의 파스텔이라는 유명한 과학자는 백주목 플라스크 실험을 통해서, 이거 아마 배운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생명은 생명으로부터 나온다. 생명은 생명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뭐 돌이나 이런 그 무기물에서 생명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진화론자들이 주장하잖아요. 돌에서 첫 번째 생명체가 나오고 거기서부터 모든 생물이 진화됐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진화론인데, 생명은 생명으로부터 나온다. 그럼 최초의 생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생명은 생명으로부터 나오니까. 그러면 최초의 생명체는 어디 있었냐? 그거 아무도 몰라요. 지난주 강연에서 최초 생명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유명한 진화론 여러 명이 자기들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솔직한 고백이죠. 자기들도 모른다. 근데 그걸 알려준 데가 성경밖에 없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2절 3절. 뭐 이거 말고도 다른 데도 많이 나와 있지만은 모든 것이 만물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아멘. 이게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생명도 영원한 생명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그리워하는 거죠. 우리가 생명을 모르면 영생도 뭐 구할 필요도 없죠. 예.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 애미가 가지고 있는 생명, 젖소가 가지고 있는 생명, 그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아멘.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셨다. 이게 참 중요한 아멘.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을 가지고 있었고 그 생명을 그분이 만든 모든 피조물한테 주었다. 자, 근데 생명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생명체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되는 것이 세포거든요. 여기 요게 세포입니다. 요게 세포. 그 세포 가운데 세포 핵이 있고 핵 속에 이 DNA 유전인자가 있어요. 이 유전인자가 DNA가 한 사람인 경우 한 2m 정도가 이렇게 나선형으로 꽈져 있고, 요것이 4개의 염기 ATCG라는 4개의 염기가, 4종류의 염기가 어떻게 배열되냐에 따라서 정보를 기록합니다.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저 반도체는 0하고 1이 어떻게 배열되냐에 따라 가지고 정보가 기록되는데, 이거는 4개가 4개가 어떻게 배열되냐에 따라서 정보가 기록되기 때문에 우리 저 반도체보다 이 DNA 정보 기록이 훨씬 더 많은 양을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인구의 모든 정보를 아스프린 알약만한 부피 안에다 다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계 모든 사람의 생체 정보를. 근데 이 안에 이렇게 DNA가 2m 정도 되는데 여기에 기록된 정보의 양이 30억 DNA, 30억 개의 염기서열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데, 이게 백과사전 1000권에 해당하는 정보다. 이게. 그럼 이렇게 백과사전 1000권에 해당하는 정보가 사람의 유전인자 DNA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유전 정보는 이런 정보는 저절로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이유신 학생, 이유신, LEE, 뭐 YUUSIN 이런 영어로 이제 이름을
타입으로 친다고 해보세요. 원숭이한테 쳐보라 그래봐. 천년을 쳐도 이유신이라는 게 안 나온다고. 확률적으로다가. 여기 100일, P의 숫자가 101개지. 101개. 1개 중에서 L을 치야 되고, 그 다음에 E를 치야 되고, 그 다음에 E 치고, 한 칸 띄고, 뭐, Y, U, O, O, SIN 이거 치는 거를 천년 쳐도 안 나와. 왜냐하면 원숭이를 정보를 입력할 수 없기 때문에. 이유신은 아마 부모님이나 할아버지가 이름을 줘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유신이라는 이름이 나온 거다. 그러니까 랜덤하게 이렇게 무질서하게는 나올 수가 없는 이름이다. 그래서 정보는 그건 지혜로운 자가 만들어서 입력을 해야지만 정보가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그 세포, 요게 이런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대전시에서 일어나는 일만큼 복잡하다 그럽니다. 여기에 단백질을 만드는 공장이 있고, 만들어진 단백질을 운반하는 운반 시스템이 있고, 외부에 노폐물을 걸러서 밖으로 내보내고, 또 필요한 산소 같은 거는 또 받아들이는 필터링 시스템이 있고, 또 신경하고 연결해서 정보를 주고받는 정보 통신 시스템이 있고, 또 외부에 병균을 막아주는 그런 방어 시스템이 있고, 그런 것이 이 세포 안에서 다 작동을 해요. 이 정보만 유전인자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세포가 하나가 만들어질 확률은 이 수백만 개 비행기 부품, 여기 볼트도 있고 나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품을 대전 공설 운동장에다가 쭉 깔아놓고 토네이도 엄청난 바람이 불어서 그 부품이 하늘로 다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이 비행기가 조립될 확률이 10의 4만 분의 1이라 그래요. 10의 4만 분의 1. 근데 세포 하나가 만들어질 확률은 10의 16만 7천 분의 1, 7천승분의 1. 그러니까 10의 50승분의 1만 해도 이게 일어날 수가 없는 확률이라 그랬는데 10의 16만 7천 승분의 1 하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세포를 만드신 분이 있어야지만 이 세포가 만들어지지 저절로 만들어질 수 없다. 자, 우리가 2000년 전에 로마를 갔으면 이런 돌로 된 멋있는 건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2000년 지나면 지금 가보면 이렇게 다 무너져 있죠. 자, 긴 시간이 걸리면은 이런 질서 있게 지은 건물들이 무질서하게 무너져 있다. 그럼 긴 시간 진화로는 뭡니까? 그러니까 무질서한 것이 긴 시간이 가면 질서 있게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자연현상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갑니다. 근데 진화로는 무질서에서 오랜 시간이 가면 저절로 벽들이 막 쌓아져가지고 이런 멋있는 집이 건물이 된다는 거예요. 자, 무질서한 산소나 수소나 질소나 탄소 이러한 원자들이 서로 부닥치고 반응해서 아미노산이 되고 단백질이 되고 그리고 생명의 채소단위인 세포가 되는 것은 이건 무질서가 점점 질서 쪽으로 가는 거죠. 이건 그래서 진화는 자연법칙에 위배된다.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진화론이 맞느냐 창조론이 맞느냐 판별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이 히브리서 3장 4절이라고 그랬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마다 마다 지혜가 지혜가 있으니 있으니 만물을 만물을 지으시는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네. 아멘. 이건 꼭 외워야 됩니다. 자, 편모균이라고 있어 이렇게 생긴 건데 남자의 정자도 이 편모균과 똑같은 그 메커니즘으로다가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는데 이 편모균을 연구를 했어요. 이건 뭐 정말 그냥 썩은 물에 가면 이런 게 많이 있죠. 이런 편모균이. 이런 편모균을 연구를 해봤더니 40개 정도의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이아미터는 12에서 19 나노미터. 그러니까 머리 하나에 그걸 500분의 1로 나눈 거 정도로 아주 가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의 500분의 1이니까. 길이는
그 직경보다도 훨씬 큽니다. 4 내지 10 마이크로미터. 나노미터에 톤을 곱하면 마이크로미터가 돼요. 근데 이것이 10만 RPM으로 회전을 한다는 거. 분당 10만 RPM. 우리가 자동차 엔진 RPM이 얼마로 됩니까? 좀 빠를 때는 한 2000에서 3000 정도 되잖아요. 그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자동차 회전수보다 엔진의 회전보다 이것을 10만 배 훨씬 더 빠르게 회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의 10배 정도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예, 길이의 10배 정도. 자, 그래서 이 단백질이 어떤 단백질이냐면 이런 L링의 역할하는 단백질, T링의 역할하는 단백질, 베어링 역할하는 단백질, 여기 후크 같은 요런 역할하는 단백질, 여기 꼬리 역할하는 단백질. 그래서 요거를 마치 요러한 그 머신처럼 이게 막 돌아가고 이게 꼬리가 그러니까 분당 10만 번 돌아가는 속도로 해가지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이것이 저절로 생겼냐? 예. 이거 저절로 생겼다는 아마 공학자들 없을 거예요. 누군가 만들었다. 이건 이렇게 미세한 거는 지금 뭐 3 나노미터 반도체 뭐 만든다 그랬는데 그거보다 훨씬 만들기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가공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나노미터 수준으로 가공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현재 기계공학, 나노공학 가지고 이걸 못 만듭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만드신 분이 계시다. 설계하신 분이 계시다. 모기는 어떤가 한번 보세요. 모기 우리 뭐 굉장히 핫한데 생각하는데 여기서 크게 확대를 해서 보면 이와 같아요. 모기 뒤에서 이렇게 모기 잡으려면 날아가죠. 뒤에서 잡으려는 걸 보는 눈알이 여기 지금 이게 수백 개가 박혀 있는 거예요. 이게 각각의 다 뒤도 볼 수 있고 밑도 옆도 볼 수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모기 우리 잡으려면 날아가잖아요. 여기 입에서 우리 살에다가 이런 침을 해가지고 피를 빨아먹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 모기도 이게 저절로 이렇게 됐겠습니까? 이게 놀라운 그 설계를 이걸 가지고 이 보는 눈 누구 개발한 그 노수했던 대학에 있는 한국인 유학생이 이걸 가지고 이런 눈알 렌즈를 여러 개 해가지고 사방을 볼 수 있는 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공학이라는 거는 실제로 자연이나 공학은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만 가지고도 뭐 1시간 강의해 보라는 분들 있는데, 자, 진화론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 이 진화나무, 이볼루션 추리하고, 여기 12, 아니 뭐 지층 주상도죠. 지층 주상도. 여기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지층이 있어가지고, 오래된 원시적인 그런 생명체들은 아래쪽 지층에 있고,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고등 생명체들이 거기에 화석들이 매몰되어 있다. 그 최초의 생명체에서 모든 생명체, 모든 식물, 모든 나는 것, 기는 것, 사랑까지 다 진화됐다. 이게 이제 진화론입니다. 이 두 가지를 깨버리면 진화론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 시간 강의에서 진화나무 이것은 가짜라는 거 보여드렸죠? 설명을 했죠? 오늘은 이쪽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인이 얘기했어요. 내 진화론이 사실이면 수많은 중간 생명체들이 확실히 존재할 것이다. 이게 금성사에서 나온 고등학교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볼루션 추리학은 모든 생물은 하나의 공통 조상에서 유래하였다. 이게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거예요. 모든 생물은 하나의 공통 조상에서 유래되었다. 이걸 믿으면은 뭐 여기 막 생명체가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런 걸 믿을 수가 없어. 성경 말씀을. 자, 다윈은 어떻게 했냐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생명체들이 더 다양해질 거다. 그러니까 여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생명의 종들이 나타날 거다. 근데 실제로다가 화석 연구를 해보면 제일 아래층 캠브리안기에서 가장 많은 생명체들의 화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땅 위에
신생대 지층에 갈수록 생명체들의 수가 여기 진화나면서 더 다양해지잖아요. 요때보다 요때가 더 다양해지는데 때론 생명체 수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다인이 예측한 거하고는 반대죠. 자, 과거 생물들의 흔적은 땅 속에 있는 화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지층 속에 매몰되어 있는 그 화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 지층이 만들어지는 이론이 두 가지라 그랬죠. 이것도 지난 시간에 한 겁니다. 찰스 라일이 주장한 지층 누중의 법. 이것은 오래된 지층은 반드시 젊은 지층보다 아래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요 지층은 요거보다 더 오래됐고 요 지층은 이 지층보다 더 오래됐다는 거죠. 그리고 지층 30cm가 형성되는데 5,000년이 걸린다. 이런 건 실험을 통해서 얻은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겁니다. 이건 아무런 과학하고는 무관한 거야. 누가 뭐 5,000년 동안 측정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격변설, 이 지층은 큰 사건, 노아홍수 같은 대격변에 의해 가지고 아래 지층에서 위에 지층이 한 사건을 통해서 일어났다. 그러니까 노아홍수 때 이 지층이나 이 지층이 같이 만들어졌다. 자, 이 지층을 파가지고 지층을 연구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겠죠. 위험하고. 그런데 이렇게 잘 파져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랜드 캐년이나 중국의 황산을 가면은 큰 계곡. 이건 이제 그랜드 캐년 그 위에 북쪽에 큰 호수가 있었는데 그게 터져가지고 이게 만들어졌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지층이 만들어진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 900m에서 한 1800m 정도 되거든요. 장소에 따라서 높이가. 제가 그 그랜드 캐년 그 위에 가면 유타주의 솔트레이크 시티라는 데가 있어요. 솔트레이크 시티. 유타주의 수도인데 거기서 동남쪽으로 한 230km 운전해 가면서 보니까 고속도로 옆에 철로가 있고 그 옆에 이렇게 지층이 쭉 한 뭐 100m 정도 되는 지층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지층이 한 200km 이상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 지층과 지층 사이가 일직선이에요. 여기 보면 다 일직선이야 이게. 이게 200km 정도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의문을 가져야 되죠. 어떤 의문을 가져야 되냐면은 진화론자들은 30cm 지층만이라도 5,000년이 걸린다니까 이 지층이 하나 만들어지고 그리고 수만 년 동안 있다가 그다음 지층이 만들어지는 수만 년 동안 홍수도 지고 비바람 몰아치고 이러면 여기가 어떤 데는 산이 되고 어떤 데는 골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거기에 또 그다음 지층이 쌓이고 나면 이렇게 되고 또 비바람 치고 뭐 이렇게 되면 또 이것이 이렇게 골과 산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진화론대로 하면은 지층과 지층 사이가 일직선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구상의 70~80%가 지각의 70~80%가 퇴적층이거든요. 퇴적층의 대부분 이렇게 지층과 지층 사이가 일직선이야. 이 침식의 흔적이 없어. 침식의 흔적이. 근데 어떤 경우에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느냐? 예. 여기다 물에다가 모래, 진흙 뭐 여러 가지 흙을 집어넣고 물에서 막 흔들다가 놔두면 이런 지층이 그냥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같은 입자끼리 이렇게 지층이 만들어질 때는 같은 입자끼리 모입니다. 큰 입자는 큰 입자대로, 작은 입자는 작은 입자대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지층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노항수 때 물이 이쪽 화살표 방향으로 물이 지나가는데 이게 엄청난 속도의 쓰나미의 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노항수 단 아니면 그냥 비가 위에서 수직으로 떨어져서 그 노항수가 이러는 게 아니라 땅에서 노항수 때 그 많은 물들은 땅 속에서 나왔어요. 쓸어버렸다 그래. 땅 속에서 지진이 터지면서 땅 속에서 수천 기압의 엄청난 압력의 물이 저 높이 수키로까지 이렇게 올라가면서 바닷물에서 그런 게 생기면 엄청난 쓰나미가 일어나겠죠. 높이 수백 미터짜리의 쓰나미가 저 비행기 속도로 다 몰려옵니다. 그러면 그 쓰나미에 흙이니 모래니 뭐 가는 모래니 돌멩이니 바위니 이런 게 막 쓸려가지고 물과 같이 이동하는데
물같이 가면서 그러한 모래나 돌멩이나 바위 이런 것들이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가는 모래, 굵은 모래 이런 거 이렇게 층을 만듭니다. 지금 요 밑에 층이 이렇게 만들어질 때 그다음 층은 여기 동시에 만들어지 이렇게 쭉 만들어져 가지고 T1이라는 시간에 이런 지층이 만들어지고 T2에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기 보면 요 지층이나 요 지층이나 똑같은 시간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T2. 이건 T3. 그래서 요 지층, 요 쓰나미가 쭉 이쪽으로 가면은 흙탕물 쓰나미가 이쪽으로 가면은 이 아래 지층이나 위에 지층이 동시에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 거대한 지층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아이고 이거 죄송합니다. 욥기 12장 8절에 땅에게 말하라 네게 가르치리라. 땅에게 물으면 이 땅은 이렇게 가르칠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지층은 지층은 지층이 쌓이는데 쌓이는데 걸린 장구한 장구한 세월을 세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 노아 홍수 홍수 때 지구 육지를 육지를 지나간 높이가 높이가 100m, 수백 킬로미터 킬로미터의 탕류 쓰나미가 쓰나미가 실어 나른 물과 흙의 흙의 양이 얼마나 거대한 거대한 규모인지를 말하고 있다. 이 퇴적층이라는 것은 다른 데서 흙과 돌이 물이 옮겨가지고 이게 이제 지층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다가 만들어지다 보니까는 이런 생명체들이 매몰이 되는 겁니다. 매몰이 돼가지고 매몰된 생명체가 그 매몰 그 흙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오랫동안 반응하면 그것이 돌처럼 굳어지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화석이라 그러죠. 그래서 요 지층이나 이 지층이나 그 쓰나미가 한번 쫙 지나가면서 동시에 만들어진 지층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공룡이나 여기 있는 삼엽충이나 같은 시대에 요 지역에 살았는데 매몰릴 때 이거는 아래에서 매몰됐고 이건 위쪽에서 매몰됐고 그 타입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 지층에서 발견된 생물의 화석은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된 생물들의 진화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홍수 때 그 지역, 요 지역에서 살아있던 생물들의 종류와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이 아래 이 삼엽충이나 이 공룡이나 이 지역에 살았는데 매몰될 때 이것은 아래쪽에서 매몰됐고 이것은 위쪽에서 매몰됐다. 저쪽에서 노아 홍수 물이 쓰나미가 이렇게 오면은 잘 뛰는 동물들은 다 높은 쪽으로 뛰겠죠. 그러니까 고등동물은 더 높은 쪽에서 매몰릴 수밖에 없어요. 예. 또 이 그랜드 캐년에서도 여기 이제 그랜드 캐년에 거기 지층이 많이 보이는데 화석별로 종류를 나눠보면 이 5가지 지층 정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맨 아래 물하고 접해 있는 물 바닥하고 접해 있는 지층을 요걸 캠브리안기라 그래요. 고대 뭐 5억 년에서 10억 년 사이에 만들어졌다는. 그리고 여기 데보니안, 미시시피안, 펜실베니안, 테르미안 이렇게 5개 지층 정도밖에 없고 여기에 보면은 캠브리안기에서 갑자기 요 캠브리안기 지층 물바닥 아래쪽에서는 아무런 생명체 화석이 없어요. 그렇다 캠브리안기 여기 보면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현재도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물고기 그런 조개 그런 화석들이 그대로다가 진화된 중간 상태가 없고 완전한 생명체들이 폭발적으로 나온다. 그래서 이거를 캠브리안기의 생명의 대폭발이라 그래요. 95년도 타임즈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캠브리안기의 생명의 대폭발은 그 폭발적인 화석의 출현은 다윈의 이론, 다윈은 여기서 그 아메바가 생기고 여기서 올라갈수록 많은 생명체 여기서 생겼다는데 그하고 반대입니다. 여기 그냥 많은 생명체들이 여기 나오고 올라갈수록 생명체 숫자가 확 줄어듭니다. 지층이 위로 갈수록 생명체의 종류가 급격히 감소한다. 진화론이 예측하는 거하고 반대다. 여기 전이 생명체 아무것도 없고 갑자기 이렇게 생명체들이 확 갑자기 생겨나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완전한 형태로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이게 진화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래서 창조 모델은 우리 지난 시간에도 했잖아요. 처음부터 풀이나 씨 맺는 채소나 열매 맺는 나무를 종류대로 냈다는 거예요. 땅의 짐승, 땅에 기는 것, 가축, 육축 이런 것을 종류대로 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말씀이 누가 창조했나? 하나님 창조했다라는 것은 그런 말씀이 25회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창조했나? 종류대로 창조했다라는 게 10번이 나옵니다. 10번.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의 창조물을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루에 수백만 개 식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을 정도면은 완전한 생명체가 나오죠. 뭐 부족해가지고 진화가 필요한 그런 생명체가 나온 게 아니라 처음부터 완벽한 생명체. 그래서 홍수전에는 사람이 970세, 900세 이상 살았습니다. 요새는 뭐 오래 살아봤자 100살 아닙니까? 물론 100살 더 지난 사람도 있긴 있지만은 그 처음 사람, 아담 시대 때 사람들보다 우리가 많이 돌연변이도 생기고 이래가지고 암도 생기고 이래가지고 더 많이 그 안전한 생명체가 아니라 좀 더 부족한 생명체로 지금 변질된 거예요, 우리가. 창조물은 특별하고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진화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진화를 주장하는 게 누구냐면 사탄입니다. 마귀. 너희 눈이 밝아 신처럼 된다. 이렇게 그거로다가 하와를 꼬셨다는 그 말로. 너희들이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고 눈이 밝아서 신과 같이 된다. 그래서 요새 진화론 주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진리는 없다는 거야. 어떻게 결혼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하되 결혼만 결혼이냐? 남자하고 남자하고도 사는 것도 결혼이라고 봐야지. 이런 겁니다. 그리고 사람도 결국은 신같이 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게 다 사탄으로부터 기원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화론도 다 사탄으로부터 기원된 거라고 보면 돼요. 자, 이 물고기 화석은 뭘 말하냐? 자, 이 물고기는 정말 생생한 자기 원래 모습을 보여줬죠. 비늘까지. 이 보면은 이 물고기가 정상적으로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하루도 안 돼가지고 다른 물고기들 다 뜯어 먹겠죠. 이렇게 온전히 보존되질 않아요. 자, 이렇게 온전히 보존됐다는 거는 이 물고기가 죽었을 때 다른 물고기가 와서 잡아먹지 않고 잡아먹을 시간도 주지 않고 매몰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얼마나 급격히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는 이 물고기는 작은 물고기를 먹어가 입에 넣고 맛보기도 전에 그냥 맛보기도 전에 화석이 된 거죠. 여기는 공룡이 서로 싸다 화석된 경우도 있고 여기 임신한 어룡이 있죠. 임신한 상태로 화석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이건 뭘 얘기하냐면은 화석될 때에 이게 엄청난 급변하는 상황이었다. 예측 못하고 갑자기 당한 상황이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매몰된 속도가 빨랐나 하는 걸. 이 노항수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다 엄청난 그 격변입니다. 지난 10년 전에 일본 동부 쪽에서 쓰나미 높이가 한 40m짜리 높이가 왔잖아요. 비행장에는 비행기들까지 쫙 이동하고 막 이랬는데 그때 많은 학생들이 죽었습니다. 거기 도쿄대학의 실험실도 많이 물에 잠기고 이랬는데 그거는 저 노아홍수 때 쓰나미에 비하면 한 1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과거의 생멸은 변하지 않았다. 이건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5천만 년 전에 박쥐나 현재 박쥐나 뭐 살 그런 거 빼면 다 비슷하죠. 1억 5천만 년의 잠자리나 현재 잠자리나 뭐 무늬까지 같지 않습니까? 여기 1억 3천만 년의 바늘고기나 현재 살아있는 바늘고기나 뭐 똑같죠. 여기 3억 년 전에 식물 화석이나
그 실제 식물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죠. 진화되지 않았죠. 3, 5년 동안, 1억 5천만 동안, 5천만 년 동안 진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겁니다. 현재도. 여기 이런 1억 5천만 년, 5천만 년, 1억 3천만 년 이런 거는 다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저께 신문에, 어저께가 이틀 전에 났는데, 포르투갈 중부 해안 도시 푼발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 한 가정집 뒷마당을 공사를 하다가 유럽에서 최대 공룡뼈 화석이 발견됐다. 뒷마당이 조금 파보니까 이렇게, 이 공룡의 크기가 길이가 25m, 높이가 11m. 공룡 중에서 제일 큰 공룡에 해당된다 그래요. 근데 이게 쥐라기 지층에서 1억 5천만 년 전에 형성된 쥐라기 지층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이 공룡의 나이는 1억 5천만 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읽고 뭐가 틀렸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집의 뒤에 마당이면은 신생의 지층에서도 가장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게 1억 5천만 년의 지층이 왜 맨 위에 와 있습니까? 진화론자들은 공룡이 묻혀 있는 땅은 지층은 쥐라기 지층 이렇게 그냥 정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찰스 라일이라는 그 기질 주상도 맞는 사람이 신생대 지층은 10억 년. 예. 그러니까 삼엽충 화석이 나오면 그건 10억 년 전고, 쥐라기가 나오면 이거는 2억 년에서 한 8천만 년 사이. 그러니까 그게 중간 잡으니까 1억 5천만 년으로 잡은 겁니다.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이게. 자, 진화론 과학자들의 시카고 회의에서 여기 이제 그 다윈이 진화론 주장한 게 1859년이잖아요. 다윈의 진화론이 나오고 121년 후에 그동안 진화론을 연구했던 진화론 학자들이 시카고 자연사 박물관에 모여가지고 이때까지 한 1000만 개 이상의 화석을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한 대표자들 160명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서 거기서 나온 결론이 뭐냐면은 중간 형태의 전이 형태의 생물은 없다. 전이 형태의 생물은 없다. 그럼 뭘 증명하냐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종류대로 창조했다. 이 말씀을 증명하는 겁니다. 자, 조지 왈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 하버드대 교수, 생리학 분야의 교수고 1967년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이에요. 그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생명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오직 두 가지 가능성만 존재한다. 가능성 하나는 자발적인 발생, 곧 진화이고, 두 번째 가능성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행위, 창조이다. 그런데 자발적인 발생론은 진화론, 이것은 이미 120년 전에 파스테르가 생명은 생명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걸 실험으로 확인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파스테르 같은 과학자들에서 거짓으로 틀로가 났고, 그러니까 다른 가능성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행위로 생명을 창조했다는 결론만 남게 되었다. 굉장히 솔직한 표현입니다. 이 과학자로서.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초자연인 방법으로 생명을 창조했다는 것은 자기는 수용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진화론이나 창조론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은 저 창조론이 작된 증거 하나도 없어도 창조론은 수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내가 아는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믿기로 작정했다. 예. 그러니까 진화론이 불가능하잖아요. 그걸 믿기로 했다는 거예요. 창조론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건 도저히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첫 강의를 끝나겠습니다.